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페이지 넘겨보시면 20페이지. 자, 이제 OX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2번 묶어보세요. 1번, 2번. 자, 재무상태표란 일정 기간의 재무, 어디가 틀렸어요?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니까 기간이 아니고 시점이다. 그러니까 유량이 아니고 저량이다. 이런 뜻이고. 자, 2번 보세요. 손익계산 특정 시점의 경영수가 아니고 일정 기간의 경영성과죠. 유량이다. 그러니까 1번, 2번은 유량과 저량이고 둘만 알면 안 돼요. 모두 알아야 돼요. 자본 변동표도 유량이라고요. 이렇게 현금을표 유량이죠. 그러니까 여기 두 개 있다고 두 개만 알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회계의 기본 과정 지금 했죠. 기본 과정 어디 갔더라? 여기죠. 뭐가 있어요? 계속 기업. 유일한 기본 과정. 유일한 기본 과정. 계속 기업이다. 계속 기업. 틀렸죠. 그러니까 발생 기준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이런 거 왜 해놨냐면 10년 전에는 발생 기준도 있었어요. 기본 과정이 계속 기업과 발생 기준. 그러니까 제 책에도 보면 1번 있잖아요. 어디냐면 17페이지. 기본 과정 1번 있어. 2번 어디 있어요? 있었다고 없어졌다고요. 발생 기준 있었는데. 그럼 20년 전에는요. 20년 전에는 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기업 실체의 과정 뭐 이런 게 있었어요. 다 없어졌죠. 이렇게. 지금은 유일하게 남은 게 계속 기업. 20년 전 역사는 저만 알면 돼요. 여러분들이 알면 안 돼요? 시험장 헷갈리면 안 되니까. 계속 기업이 유일한 기본 강조해야겠네. 얘는 기본 과정인데 유일한 기본 과정, 유일한. 그러니까 발생 기준 이런 거 없어요. 그럼 누가 또 저한테 얘기해요? 발생 기준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었죠. 대원칙이 발생 기준이에요. 근데 일부 우리 장부에 보면 현금으로 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재무제표 할 때 현금으로 표는 현금주의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재무제표가 다 발생이기 때문에 기본 과정에서 빠졌다고요. 아무튼 그 내용은 몰라도 되고 3번은 계속 기업이 유일한 기본 과정이니까 발생 기준은 이제 지우셔야겠습니다. 자, 4번은 뭐냐? 수익은 실현된 시점에 인식한다. 그게 뭐? 그게 실현주의예요. 실현주의. 어디 가서? 수익 인식의 원칙은 뭐라고 여기 실현주의. 수익은 실현된 시점에 인식한다. 그죠? 실현이란 말은 발생주를 최대한 구체화시킨 거, 최대한 후퇴시켜서 구체화시킨 거. 그러니까 제가 남녀가 이렇게 동거하는데 이거 부부란 말이에요. 부부 사실은 부부 그냥 다 부부예요. 부부. 근데 아직 뭐 혼인 신고 안 했, 아니 저기 결혼식 안 했잖아요. 그러면 아직 수익 잡지만 아직 부부로 보지 말자. 그게 실현 아직 이게 실현된 시점이에요. 이게 실현된 시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느낌만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은 뭐예요? 수익을 인식할 때 비용을 따라 인식하라. 매칭이라는 말을 썼죠. 수익 비용 대응 원칙.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수익 인식의 원칙은 실현주의고요. 그러면 비용은 매칭이에요. 수익 비용 대응 원칙. 수익을 인식할 때 따라 인식한다. 자, 그다음에 5번 보세요. 5번. 선택 가능한. 그러니까 4번도 다 틀렸죠. 그러니까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이 실현된 이게 아니고 그거는 실현주의고 수익 인식의 원칙이 되고 수익 비용 대응 원칙은 매칭인데 수익을 인식할 때 비용을 따라 인식한다. 이런 거고요. 5번 보겠습니다. 선택 가능한 둘 이상의 회계 처리 방법이 존재할 경우 어느 방법이 더 타당한지 결정이 어려울 때 가능한 한 비용이나 순자산을 작게 표시하는 방법을 보수주의라 한다는데 비용이 아니고 이익이죠. 그러니까 비용은 좀 크게 이렇게 그게 보수주의예요. 그러니까 이익이나 순자산을 작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안정적으로 하는 거. 그게 겸손한 거죠. 겸손한 회계 처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다는 말을 좀 아셔야 되니까 누가 너 집이 좀 어떠냐? 아 그냥 저는 뭐 그럭저럭 살고 있어요. 가봤더니 집이 엄청 크구만. 겸손한 놈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아 저 집 엄청 넓고 좋아요 막 했는데 가봤더니 막 별거 아닌 거보다 이렇게 겸손하다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이익이나 순자산을 작게 표시하는 걸 우리가 보수주의라고 한다. 그 다음에 6번은 뭐냐면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물건이나 권리는 뭐예요? 자본이 아니고 자산이죠. 그러니까 우리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자산과 자본을 구분할 수 있어요. 자산과 자본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7번 보겠습니다. 7번. 자, 기업이 미래 제3자에게 현금을 제공하거나 그 다음에 기타 용역의 제어를 제공해야 될 의무를 부채라고. 부채는 자녀 지분 아니죠. 타인 자본이 된다. 걔는 타인 자본. 걔는 채권자 지분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보면 이렇게 돼요. 써볼게요. 그냥. 자, BS가 있으면 여기 자산이죠. 부채가 있고 자본 있잖아요. 이렇게. 자본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순자산. 소유주 지분. 주주 지분.
자기 자본, 동의어라고. 부채는 뭐라 불러요? 채권자 지분, 채권자 지분, 몫이라고요. 채권자 몫. 이렇게. 타인 자본.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자본의 반대말로 타인 자본이 된다. 이게 채권자 지분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부채예요, 부채. 동의어를 좀 알아두세요, 이렇게. 거기 자녀 지분은 뭐가 된다? 자본이 돼. 자녀 지분은 자본. 하나 더 써놔야 되나? 여기. 자본을 뭐라고 그래요? 얘를 자녀 지분. 남는 몫이 된다는 뜻이죠. 지분은 몫이에요, 몫. 누구 몫이냐? 그렇죠? 남는 몫이다. 그런 뜻이죠. 그 얘기 뭐냐면 회사를 정리할 때는 자산을 팔아서 현금화 시킨다. 뭐부터 갚아요? 빚부터 갚고. 남는 게 있으면 너희들한테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남는 게 있으면 주겠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몇 번까지 했나 우리? 그 7번까지 8번부터 8번. 우리 재무상태표 등식은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죠? 9번 보겠습니다. 기업이 일정 기간 동안 재화와 용역을 제공을 받은 재화나 용역의 판매가액 총액을 뭐라고 불러? 수익이라고 하고, 수익에 대해 비용을 뺀 걸 뭐라고 부른다? 이익이라고 부른다. 자, 10번 보겠습니다. 자, 회계는 경제활동에 발생하는 많은 거래를 장부에 기록하는 거, 그게 부기예요. 그리고 회계에 포함됩니다. 부기는 회계에 포함된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회계랑 부기를 구분하셔야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 여기 보세요. 이게 회계면 이 회계 안에 뭐가 있다? 여기 안에 부기가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닌데. 그럼 여러분, 이 부기는 뭐예요? 이 부기는 뭐냐면 장부를 기입한다. 그럼 우리가 기장한다. 이게 부기의 개념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단식 부기와 복식 부기가 있죠. 그래서 얘는 뭐냐?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이 부기가 되고 그거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회계라고 하는 것은 부기 플러스 알파죠. 장부 작성하는 거 말고 뭔가 좀 더 있다. 그거 해석해서 활용하는 거. 해석 및 활용. 그러니까 우리가 재무제표 비율 분석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게 다 회계의 영역이 된다. 회계 영역.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산이 잘 안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장부를 만드는 것 자체도 위대했다고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뭐예요? 프로그램이 알아서 다 해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운전 같은 거 생각해요. 옛날에는 뭐예요? 기아 변속, 클러치 조작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게 대단한 일이었어요. 왜냐면 면허 따고도 이거 언덕 같은데, 그러니까 옥수동 같은 데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 오토매틱 차가 막 뒤로 밀릴 것 같은 그 정도로 이제 경사가 가파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뭐 스틱으로 이제 가지고 가다 보면 차 막 시동 꺼지기도 하고 언덕에서 이렇게 뒤로 밀려가지고 깜짝 놀래기도 하고 막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운전 면허했다고 이제 바로 하지 않고 맨날 운전하는 사람 만나면 클러치 어떻게 써요?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봤던데 근데 지금은 면허에서 운전하는 사람이 아무도 클러치 이런 거 안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부기 이런 거 잘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부기란 말은 장부를 만드는 과정이 뭐만 알면 돼. 우리는 복식부기로 장부를 만든다. 차변, 대변 나눠서 복식부기로 한다. 그 정도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익히 문제 보겠습니다. 익히 문제. 자, 익히 문제 보시면 먼저 1번. 회계의 기본 목적이 뭐예요? 키워드가 뭐예요? 정보 전달이죠. 만약에 면접을 보는데 내가 회계에 관련된 부서를 지원해서 물어보겠죠. 회계가 뭡니까? 그럼 뭐예요? 정보 전달. 누구한테? 정보 이용자. 그 정보 이용자 누구예요? 주주나 채권자 등 이런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한테 회사, 기업, 재무 상태나 경영 성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겁니다. 이게 회계예요. 그럼 2번. 회계와 부기의 차이점이 뭐냐? 그럼 부기는 단순하게 뭐예요? 재무제표를 만드는 그 과정을 부기라고 한다면 그거를 활용해서 해석하는 거. 그죠? 그래서 회사가 어떤 상태인지 투자자라면 투자해도 되는지 아닌지 판정된 이런 과정을 우리는 회계라고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재무제표가 뭐냐? 그럼 여러분 열고 해야지 뭐예요? BS, IS, 재무상태표,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BS, IS, 그리고 자본변동표, 현금을 그리고 모두 들어가야 돼요. 주석도 재무제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재무상태표의 구성 항목은 재무상태, 그게 뭐라고요? 자산, 부채, 자본.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의미죠. 5번 별표 주시고 얘는 특정 시점의 재무상태, 자산, 부채, 자본을 나타내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밑에 있는 거. 자금 조달의 원천과 그 투자 내역이에요. 자금 조달의 원천과 투자 내역. 그러니까 부채와 자본으로 돈을 끌어와서 뭐 했다? 자산을 샀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손익계산서는 뭐예요? 수익비용 이익이죠. 용어를 막 해야 돼요. 그죠? 청단 3개 골라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죠. 고돌이 동물 3마리 골라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 그러니까 내가 회계를 뭐 전공하다 안 해도 제가 이제 막 여러분들 막 상담도 해주고 할 때 보면
물어봐요. 전공이 뭐냐고. 그거 왜 그래요? 우리 그 뭐죠? 그 미팅 같은 거 할 때 할 말 없으면 취미가 뭐예요? 비슷하죠. 그러니까 그 얘기 뭐냐면 내가 회계나 세무학 이런 거 안 해도 회계 다 잘할 수 있다고 이렇게. 회계는 쉬운 학문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쉽게. 자, 그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7번 별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의 상호관계죠.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결론은 자,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이 증가한다. 그게 결론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얘를 갖다가 이제 우리 뒤에 가서 바로 할 텐데 여기다 간략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뭐냐면 이렇게 BS가 있고 이제 뒤에 이제 바로 할 거예요. IS가 있잖아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뭐가 나오냐면 이게 당기 순이익이 나와요. 이 당기 순이익이 BS 재무상태표에 어디로 가요? 이익 잉여금으로 직결됩니다. 이게 상호관계라는 게 이런 거예요. 상호관계라는 게 이런 개념이 된다. 그래서 결국 뭐냐? 수익이 발생하면 당기 순이익이 증가해서 이익염이 증가돼서 결국 자본이 증가하는 거죠. 이렇게 그걸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결국 뭐 수익도 대변, 자본 증가도 뭐가 된다? 대변이 된다가 우리가 해야 될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다음 또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거기 나와 있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22페이지부터 보시면 자, 객관식 문제가 있는데 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지금 현재 배운 것만 가지고 풀 수 있는 걸 풀 거예요. 나중에 진도 나간 다음에 안 푼 문제 중에서 또 풀어야 될 것도 풀 거예요. 뭘 말하냐면 제가 안 풀었다고 여러분들이 미리 풀지 말라고요. 나중에 다 풀 거니까 여러분 아셨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푼 것만 복습하라고요. 푼 것만 가지고 복습을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운 거의 핵심이 어디냐면 우리 10페이지 가보세요. 우리 1교시, 2교시 한 게 10페이지에 있어요. 자, 거기 보시면 회계의 기본 개념 나와 있죠? 해가지고 자, 재무제표가 뭐냐? BS, IS, 그 다음 현금표, 자본면 그리고 주석도 재무제표 들어가고 BS는 특정 시점의 재무 상태다. IS는 일정 기간 경우 다 배운 거죠? 그래서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저기 거기 보시면 수익이 발생하면 자본이 증가한다. 그래서 뭘 깨우쳐요? 수익도 대변, 수익 발생도 대변, 자본 증가도 대변이죠. 이런 거를 깨우치면 되겠습니다. 회계 기본 과정과 회계 원칙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22페이지 가보세요. 22페이지. 자, 우리 22페이지 가보시면 자, 1번 봐보세요. 1번. 자, 기업과 관련된 회계를 잠시 보세요. 정보 이용자를 기준으로 분류하죠. 그건 뭐냐면 그게 재무회계와 관리회계다. 이런데 재무회계, 관리회계.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재무회계는 뭐냐면 써보세요. 외부 정보 이용자.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게 재무회계예요. 그 외부 정보 이용자가 누구냐면 주주나 채권자를 위한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답에 관리회계 있죠. 자, 관리회계는 써놓으세요. 이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예요. 이 내부 정보 이용자 누구냐면 경영자를 얘기해요. 경영자. 경영자를 위한 회계다. 이런 뜻이. 그게 관리회계. 그러니까 관리회계는 의사결정하고 성과평가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관리회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의 정봉구 회장님이 삼성동에 있는 그 한전부지 있잖아요. 거기를 인수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인수할 때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이사님들이 다니면서 여기를 인수했을 때 우리 현대의 가치가 어떻게 된다. 이제 허가를 얻어가지고 공군하고도 협의돼서 허가를 얻어서 이제 착공한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그럼 거기 뭐더라 105층인가 해가지고 550m짜리 건물이 들어서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멀리서도 보여요. 이 건물이 막 보이가 있어요. 이게 누구 건물이에요? 현대 건물이에요. 현대 다니는 직원들 자부심이 엄청나겠죠. 이렇게. 그러면 직원들 사기 올라가는 거. 이건 재무회계가 아니고 다 관리회계예요. 관리회계. 외부에도 야 서울에 와서 강남에 왔더니 뭐부터 보여요? 현대 이렇게 현대 뭐 글로비스 타운 뭐 그런 것이 막 보인단 말이에요. 타워 해서 거기가 이제 아마 현대 자동차 타운을 만드는 게 목표겠죠. 그럼 보면 외국에서도 이제 광고한 효과 그거는 재무회계가 아니고 다 뭐예요? 관리회계. 그러니까 재무회계는 뭐예요? 과거를 정리하는 거고요. 관리회계는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무회계라는 건 제가 지난 뭐 몇 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습니다를 알려주는 게 재무회계고요. 저의 앞으로의 꿈은 이렇게 되고 전 이렇게 될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뭐 이게 관리회계다. 이게 관리회계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정보 이용자죠. 정보 이용자. 재무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 관리회계는 내부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용어만 좀 설명드리면 거기 정부회계는 뭐예요? 국가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바로 정부회계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세무회계는 뭐예요? 세금 계산하기 위한 거. 법인세회계라고 하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1번의 답은 4번이 되고 자, 2번 보세요. 관리회계 특징이죠. 관리회계는 미래지향적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답은 2번인데 정밀성이나 정확성은 재무회계. 왜? 과거를 정리하니까 얘는 이미 발생된 일들을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 정확해야 돼요. 관리회계는 앞으로의 일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걔는 가능성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 정확한 게 아니고 대충 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 자동차 타운을 만들어요. 이 높은 현대 타워를 만들어요. 그랬을 때 발생할 일들에 대한 거죠. 그건 정확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답은 2번이 되죠. 자, 그다음에 관리에게는 부문별 정보도 중요하다. 그 얘기 뭐냐면 이 A라는 사업부를 유지할 거냐 정리할 거냐 그런 정보들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재무에게는 아무튼 그래서 우리 회사 전체 이익이하면 이게 제일 관심 사항이라고 한다면 관리에게는 경영자 입장에서는 A 부서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정리할 거냐 말 거냐.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부문별 정보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 3번 특정 양식이나 정기적인 보고를 요구하지 않죠. 얘는 뭐냐? 경영자 성향에 따라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회장님이 계신데 우리 회장님 꼼꼼해서 막 리포트 막 다 써가지고 저 회장님 이렇게 드리는 이렇게 그죠?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어떤 분이 이렇게 드리면 싫어요. 야 치우고 요점만 얘기해. 이런 거예요. 또 회의할 때는 마찬가지예요. 회의실에서 이렇게 하는 분도 있지만 어떤 회장님 사우나 좋아하시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사님들 막 해가지고 문자 보내서 카톡 보내 뭐라고 합니까? 어디 사우나를 다 새벽 5시에 직결해라. 그럼 5시 사우나 안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잖아요. 그게 관리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무회계는 뭐냐면 주주들하고 어떻게 사우나를 해요. 그 주주들하고는 당연히 공간을 빌려가지고 공식적으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영진들이 회의할 때 어떻게 한다? 뭐 사우나에서 해도 되고 야 우리 자 관악산 위로 다 올라와. 그죠? 연주대 거기서 우리 회의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나와 있는 특정 양식이나 정기 보고를 요구하지 않으니까 특정 양식이나 그게 뭐예요? 재무제표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정기적으로 하는 거 그게 바로 재무회계라고 재무회계. 그러니까 재무회계는 신뢰성 같은 게 중요하고 관리에게는 뭐예요? 목적 적합성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4번 미래 거래에 대한 예측 자료를 제공하는 게 전부 뭐다? 관리 회계가 된다.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에 3번 보세요. 3번은 재무상태표 등식에 해당되는 게 뭐냐 이렇게 나와 있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 된다.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 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자산 빼기 부채가 참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양식 자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BS.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죠. 이런 양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선생님 1번은 왜 안 됩니까? 1번도 등식이 틀린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BS.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그죠? 그러니까 답을 고를 때는 3번을 더 고르라. 이런 뜻입니다. 답은 3번.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은 뭐냐면 회계 등식 맞는 게 뭐냐 이렇게 했는데 답은 3번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거 여기 보세요. 자산은 지분이에요. 지분. 이게 뭐냐면 채권자 지분, 주주 지분이죠. 자산은 지분이에요. 지분이 몫이라고 했죠. 누구의 몫이냐? 남의 거, 내 거.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4번 문제 나왔을 때. 그러니까 회계 등식할 때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을 막 생각하고 싶은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러지 말고 자산은 지분이다. 사실 4번도 유명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말고 지분이 뭐 채권자 지분, 주주 지분. 자산은 곧 지분이다. 외워보세요. 자산은 곧 지분이 된다. 그죠? 누구 몫이냐? 이렇게. 그래서 우리 BS 같은 거 할 때도 막 하잖아요. 뭐 여러분들도 이제 곧 결혼하시고 해가지고 신혼집 꾸미게 되면 대출을 받아서 이제 아파트를 사니까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파트 3억짜리를 취득했는데 요새 서울에서 3억으로 살 수 있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여기 부채로다가 담보대출로다가 1억 나왔다. 내 돈이 2억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뭐라 집들이 할 때 요새도 집들이 하나 모르겠습니다. 집들이 할 때 이제 친구들한테 얘기하죠. 야, 이 집에 안방하고 거실만 내 거야. 그죠? 나머지는 화장실하고 저기 이제 나머지 부엌이나 이런 건 다 뭐예요? 베란다라는 건 다 은행 거야. 이렇게 농담 삼아 얘기하는데 그게 농담이 아니고 회계 공부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겠구나. 그건 은행 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4번이고 자, 다음 5번 보겠습니다. 5번. 자, 다음 중 자산에 속한 항목이 뭐냐 이런 뜻이죠. 그래서 결론 뭐냐 이게 마치 영어로 말하면 단어 수거를 외우는 거예요. 이걸 막 외우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나오는데 이걸 계정 과목이라는데 매입 채무는 부채예요. 그다음에 이익이익금은 자본이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뜻을 모르면 이제 저한테 좀 물어보세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계속 얘기하면 매입 채무는 뭐예요? 물건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마트가 오리온
이렇게 해가지고 초코파이가 제일 유명하죠, 그죠? 초코파이를 사왔어요. 외상으로. 그러면 돈을 줘야 돼. 의무가 있고 매입 채무예요. 매입을 통해서 채무, 돈을 줘야 돼. 의무가 있다. 매입 채무. 자, 이익이함 있죠? 걔는 자본이고요. 매출 채권은 자산. 상품도 자산, 비품도 자산이죠. 상품은 파는 거, 비품은 쓰는 거죠. 이마트가 직원들이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 이런 거 다 비품이 된다. 자본금은 자본이죠. 그래서 자산은 뭐예요? 매출 채권, 상품, 비품 이 세 가지가 자산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보겠습니다. 6번. 6번은 다음에 자료를 통해서 기말 자본이 얼마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자본은 자산 빼기 부채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거기 두 개를 묶어보세요. 기초 자산에서 기초 부채를 빼보세요. 그럼 그게 기초 자본이죠. 묶어보니까 기초 자산, 기초 부채 묶으면 기초 자본은 1200. 그 다음에 끝에 수익 비용을 묶어보세요.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단기 순이익이죠.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단기 순이익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걔를 등식으로 이제 적어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다 적어보겠습니다. 자,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에다가 단기 순이익을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보면 기초 자본이 얼마라고 줬어요. 이 문제 보면 자산 빼기 부채니까 기초 자본이 1200만 원이죠. 공 6개 띄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에서 비용을 빼면 300만 원이에요. 기말 자본 얼마? 1500이죠. 1500. 답은 4번입니다. 그럼 선생님 거기 기말 부채는 왜 줬어요? 이렇게 줘야죠. 기말 자본은 기말 자산 빼기 부채인데 이 부채가 1900이라고요. 그럼 기말 자산은 얼마? 3400이죠. 3400에서 1900 빼면 1500 될 테니까. 그러니까 기말 자산을 할 때 필요한 자료가 기말 자산을 할 때 필요한 자료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됐죠? 자, 일단은 요 정도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24페이지부터 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